물도 저녁에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하셨는데 목이 말라도 참고 자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목 축일 정도만? 이 증량은 찐 체지방이 는 게 아니고 수분으로 인한 증량이잖아요. 근데 트래킹에 방해가 돼서 물 많이 먹는 걸 지향하시는 걸까요? 숙일 정도로 달래지는 갈증이면 뭐 상관없는 것 같고 숙이시면 되고,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갈증이면 오전이나 낮 시간에 수분 섭취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신경 쓰셔야 되고, 그다음에 수분으로 인한 증량이긴 한데 수분으로 인한 증량도,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은 게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. 또 밤에 먹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소화가 방해되고 수면이 방해되니까 그 이후에 감량도 잘 안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몸무게가 올라가서라기보다는 물 자체는 0칼로리지만 물이 이제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. 샤브샤브나 채소 좋아하고 물도 엄청 마시는 편이라서 하루 1.5리터는 기본으로 마시거든요.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셔서 오늘은 목마른 거 살짝 참으면서 750ml 정도만 마시고, 고깃집 가서 쌈 싸먹는 거 좋아하는데 쌈도 안 싸먹었어요. 뭔가 또 채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 물도 많이 먹으면 무게가 오르는 강박이 생길 것 같다 고민.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,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, 이게 단순히 증량 때문은 아니에요. 채소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다. 소화가 안 되면 감량이 안 될 수 있다. 그리고 소화 안 되면 감량 말고도 소화 안 되는 것 자체가 몸에 좋을 리는 없겠죠.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다. 그 이유는 그냥 위가 가득 차서기도 하고요. 물을 많이 먹으면 위산이 희석됐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안 좋다는 거지 그냥 증량 때문은 아니에요. 건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당량을 찾자는 의미입니다. 제가 야채 때려 먹고 밥 먹어서 배부르게 먹는 게 꼼수 같은 거라 추천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, 오늘은 뭔가 배부르게 먹고 싶다 하면 요즘 잘 나오는 저칼로리로 나온 빵들이나 식품으로 기분 좋게 포만감 느끼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렇게 저칼로리로 먹기 시작하면 위가 늘어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요? 저칼로리로 나온 빵이지만 내가 그냥 그 음식 자체로 좋아하면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, 이게 저칼로리라서 먹는 거면 그러면은 추천하지 않아요. 그냥 빵 드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저칼로리라서 먹는다고 하면 배는 웬만큼 찼는데도 나 저칼로리 음식 먹었으니까 좀 더 먹어도 돼 라는 생각이 계속 지배적으로 머리에 깔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그런 생각은 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, 줄이는 데라기보다 그냥 나의 적당량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, 배부르게 드시고 싶으시면 정말 먹고 싶은 걸 배부르게 먹는다. 저는 그게 가장 심플하고 좋다. 증량되더라도. 그리고 저칼로리 먹는다고 해서 증량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. 프로틴 베이글 이런 거 먹으면 뭔가 헛헛하기도 하고 찐 빵 맛도 안 나고, 그러니까 저당잼 엄청 올려 먹거나 빵 먹고 뭘 또 먹고 그냥 식빵 한 장에 바질 페스토 올려 먹으면 기분 좋게 딱 맞습니다. 정말 말씀하신 딱 그대로. 이게 저칼로리 저당이란 걸 알고 먹는 순간 그게 그냥 음식 그 자체로 안 오는 것 같아요. 생각이 다 나를 지배해버려가지고. 막 어른들이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는데, 빵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적당히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식사를 채운다고 하면 과연 건강할까요? 언제 영상에서 뭘 먹어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고 하셔서 직관적 식사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람이 빵만 또 먹을 순 없거든요. 빵 먹다 보면 그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입에 당기게 해요. 근데 이게 입에서 안 당기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식사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망가지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. 거기서 예를 든 게 프랑스랑 미국의 어떤 식사 문화 차이를 얘기하는데,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사 교육을 할 때 열량, 클린식, 살이 안 찌는 음식 이런 거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,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는 분위기, 맛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된 교육을 한다고 해요.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 비만율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계산해서 건강한 음식들 위주로 먹고 챙겨 먹고 이런 게 실제로 더 건강에 좋은지는 의문인 거죠. 제가 단백질을 안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굳이 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. 안 먹을수록 몸이 원하는 걸 느껴요. 요즘 샐러드 안 먹은 지 좀 됐고 탄수화물 잘 챙겨 먹는데
그렇게 지겹던 샐러드가 먹고 그쵸, 그쵸. 맞습니다. 고기도 너무 안 먹으면 고기 한 번씩 먹고 싶어지고, 짠 것도 너무 안 먹으면 짠 거 한 번씩 당기게 되고, 그 신호에 응답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틈틈이 하시고,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식사를 하더라도 우리 건강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. 갑자기 강박이 올라올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? 저는 혈당 다이어트로 살을 뺐어서 그런가 최근 당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강박이 스멀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. 그럴 때 진짜 집에 박혀놨던 에사비까지 먹을 뻔했다니까. 잘하다가 어느 특정 기간대 강박 올라올 때 힘들더라고요. 저는 되게 원리를 따지는 편이거든요. 혈당에 대해서 좀 파고드는 편이어가지고 혈당을 예로 들면 강박이 없어진 게 히토츠님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혈당을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경험적으로 혈당을 신경 쓰지 않는 뭐 빵 위주의 식사를 먹어도 살이 빠지는구나. 그래서 잠시 강박이 좀 내려간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혈당에 대한 걱정은 이제 일부 계속 가지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혈당 자체 걱정이 그냥 1도 없거든요. 혈당을 낮춰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혈당 적당히 올라야 좋다. 혈당 낮은 거 오히려 안 좋다. 혈당도 사이클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에 관해서는 그냥 생각 자체가 안 들긴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강박이 안 올라오다가 올라올 수 있긴 한데 그런 뭐 혈당 혹은 뭐 저탄고지 약간 요런 류의 어떤 고민이시면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원리를 탐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. 아, 건강검진에서 혈당 다 정상? 그러면은 더 문제 없네요. 그리고 혈당 문제 있을 수도 있겠죠, 어느 날은. 그러면 내가 요즘에 탄수화물이 조금 많았구나? 그럼 조금 줄여볼까? 그 정도만 되는 거지. 이제 공복 혈당 높으니까 나 완전 문제 있어.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하는데 칼로리와 식단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매번 끼니마다 칼로리 계산해서 기록하고 먹는 건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하다 보니 칼로리랑 탄단지 양에 강박증이 생겨서 스트레스 받고 기록을 안 하면 얼만큼 칼로리 섭취했는지 몰라서 안정감이 안 들어요. 식단 어플을 아예 지워버리는 게 나을까요? 제가 봤을 때 식단 어플을 하냐 마냐 보다는 그걸 당연히 기록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. 기록해두는 게 좋긴 한데 음식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생각이 일단은 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식은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놨으면 그냥 거까집니다. 음식 말고 음식 사이에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잘 잤는지 잘 휴식했는지 활동 어느 정도 했는지 뭐 운동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. 그래서 식사를 기록하되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감량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하루를 어떻게 내가 운영을 했느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변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양 조절 어려울 때 강박 없는 진짜 소식자들 식단 영상 보고서 참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양 조절이 어려운데 소식자가 되고 싶어서. 근데 소식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소식자들은 소위 소식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스스로 소식자라고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. 그냥 그분들은 그게 적당한 양인 거죠. 저는 소식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내가 나한테 맞는 양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감량을 할 때는 나한테 맞는 양보다 약간 줄이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. 그냥 내 양의 기준도 없이 그 누군가를 따라하는 거는 의미 없고 따라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그러다가 터질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팔체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 내 몸에 맞는 음식 찾으면서 대사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체질에 따라서 내가 그걸 명백하게 느끼면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건 당연히 좋죠. 근데 그렇다고 한데 양 조절을 안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뭔가 나한테 딱 맞는 음식을 찾는다기보다는 저는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알러지 음식 거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. 안 맞는 거는 거르는 그 정도로 보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. 나한테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되게 양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다 소화해서 살 안 찌고 넘어갈 것이냐를 봤을 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특히 저녁에 식사할 때 적게 먹어 버릇해서 배는 부른데 적은 양을 먹다 보니 뭔가 정신적으로 만족이 안 되는 느낌? 허하고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다이어트 중에 오는 현타가 아닐까요? 수도 없죠. 근데 그냥 체중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것과 이제 맞바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정도 먹었다.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. 근데 감량이 된다? 그러면 기쁨을 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게
식욕도 가져가야 되고 우울한 것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뭔가 포기하는 그 느낌도 가져가야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선택한 가시밭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. 2주간 치팅 없이 점심은 메뉴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거 조절하면서 먹고 저녁은 머드스콘 이렇게 지내다가 3주차 치팅데이 갖기 전 저녁 머드버거는 간단하게 반 치팅 가졌는데 다음날 증량이 생각보다 안 됐고 그 다음날 치팅 전 몸무게보다 더 줄었더라고요. 그저 우연일까요? 음식량이 계속 치팅 없이 2주 보내셨으면 그 대사가 떨어졌을 수 있거든요. 끼니를 다 챙긴다고 해도 어쨌든 감량되는 건 대사를 조금씩 갉아먹는 거라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식사량이 과량 들어가면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절하기는 어렵다는 거. 이런 원리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연이기도 하니까 조절할 순 없고 그냥 그런 날이 있었구나. 나이스하다.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배변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 배가 고프지 않은데 끼니를 거를 수 없어서 밥을 먹으니 소화도 안 되는 느낌이네요. 이럴 땐 한 끼는 그냥 단식을 하는 게 나을까요? 근데 배변이 안 되는 게 몸이 비어있는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. 제가 공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밤에 굶고서 잤을 때 굶고 자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셨을 때 화장실을 간 적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했는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끼 굶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라브도 식이섬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야채 식이섬유 먹을 때와 다르죠? 라브는 가공을 했기 때문인가요? 식이섬유가 고분자 식이섬유가 있고 저분자 식이섬유가 있는데 고분자 식이섬유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식물의 줄기 그다음에 보통의 식이섬유제, 사전자피 이런 거 있죠. 변에 부피를 늘려주는 거. 수분을 흡수해서 부피를 늘려주는 그런 역할인 거고 라브는 현미 껍질 그 자체는 좀 고분자 식이섬유인데 그 현미 껍질을 고온에 가공해서 저분자 식이섬유로 만든 거고요. 그래서 이 저분자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들,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. 고분자 식이섬유는 부피 늘리는 거고 라브는 그냥 정말 그 장내 미생물 자체가 일을 하게 해서 배변이 되는. 그래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